한테 배운 건데. 자, 그래서 제 3파전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한길 리서치 조사가 오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재명 49.5, 김문수 38.2, 이준석 5.7%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후보 등록 후 첫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뭐랄까 펌핑이 많이 돼 있고 실제 38.2%는 폴리뉴스와 한길리서치가 동일한 5월 10일에 발표한 조사가 28%가 나오는데 무려 10%가 뛴 수치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예. 김문수가 그 많이 이름이 회자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포집이 과포집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게 한국에서 없어져야 될 방식이 RDD ARS 방식인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인데요. 그 기계가 이제 질문하고 답을 듣는. 그렇죠. 이게 그 무작위 추출 방식인데 원래 여론조사로서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예. 이걸 하게 되면요, 그냥 그 일단은 고관여층들 외에는 응답을 안 합니다. 네. 그러기도 하고 70대 할아버지가 20대 여성으로 네. 눌러도 예. 확인할 길이 없어. 이게 걸릴 길이 없어요. 그래요. 예. 정확한 표본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예. 네. 어쨌든 이 첫 여론조사에서 38.2%가 나온 김문수 후보는 그러면 얼마나 이번에 받을 거? 너무 좀 이른감이 좀 있긴 한데요. 저는 아까 저희가 이재명 후보 얘기했으니까. 40%. 예? 김문수 한 40% 득표한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40을 간다고요? 39, 40 뭐 그 정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진영 선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더 득표를 적게 할 수밖에 저는 없는데. 5%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요. 네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전제가 김문수가 40에 가깝게 득표를 간다는 했을 거죠. 때 예. 이준석이 5% 미만으로 간다. 저는 일단 그 상황을 늘 보수적으로 보잖아요. 예, 예. 그 김문수도 바보가 아니다. 갈수록 국민들의 정서를 읽어가지고 중도화 전략을 설고 윤석열과 거리감을 두고 할 것이고 가면 갈수록 정책 개발도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극렬 보수에다가 그 옆에 붙어있던 이 약보수들도 어느 정도 결집을 할 것이다. 예. 거기에는 또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한 40%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예. 민주당도 민주당 표가 원래 직결하면 49% 50% 나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 중도화 전략의 표가 한 5에서 한 6% 정도 붙는다. 예. 그래서 저는 뭐 55, 40, 5 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우리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그럼 요거는 이제 같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김문수가 그러면 전략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제명을 거론하지 않는다든지 그 개인에게는 어쨌든 도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출당 제명 이거는 안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윤석열의 변호사라고 하는 석동현 씨가 이번에 선대위에 들어갔는데 선대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에 임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략적으로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뭐 석동현이 윤석열을 예. 탈당해달라고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석동현이 네네. 저기 탈당을 자발적으로 설득한다. 윤석열이 탈당해달라고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라는 것은요, 우리도 최대치를 하지만 상대도 최대치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최근에 들었던 그 예상 중에 제일 충격적이라서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문수 득표율. 예, 김문수 예상 득표율과 김문수가 전략적으로 지금 윤석열 손절을 안 하고 오히려 석동현을 선대위에 끌어들였다. 예, 지금 저기 우파 진영, 예. 보수 진영의 결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매우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계엄 옳았다. 예.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아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 벌인 계엄에 대해서 계엄으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힘든 국민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예. 난리가 났어요. 음. 극우 유튜버들이 예, 예. 이건 배신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이제 물론 유튜버들 중에 상당수는 그런 건 아니다. 음. 왜냐하면 중도까지도 이렇게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잠시 페인트 모션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자 저는 요컨대 이준석하고 합치면은 40% 안팎이라고 봅니다. 합치면은요? 네 단일화. 단일화를 한다는 가정하에? 네네네. 단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돈을 자기가 다 내야 됩니다. 10% 미만이면. 근데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남몰래 예. 남몰래 예. 그 이준석이 그동안 썼던 비용을 예. 국민의힘에서 보전해 줄 수 있고 아마 드러내지 않고 그 단일화 협상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런 전제로 해서 단일화가 되면 40%에 육박한단 말씀이세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한 35에서 40 정도. 어떻게 하면 되면요,
합당할 때 그 이준석이 그걸 빚으로 해놓고 빚도 승계하는 합당을 해버리면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요. 만약에 합당에 이제 옵션이나 조건으로 달아버리면 네. 아 근데 이 그런 게 부분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예. 이준석이가 유세차를 몇 대 만들었느냐. 예. 그렇지. 그 다음에 또 공보물을 몇 예. 피짜리로 해서 모든 가정에 다 돌렸느냐. 예. 그런 거 한번 보시면은 예. 행보에 대한 짐작이 나옵니다. 전국의 방방곡곡에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예. 그 비용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그럼 좀 더 풀어주세요. 아마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이제 공보물을 적게 찍었다거나 네네네. 플랜카드도 몇 개를 보통 통상적으로 뭐 수천 개를 찍는데 이번에는 뭐 개혁신당 차원에서 뭐 1,000개만 찍었거나 그럼 뭐 끝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작게 찍었으면 짧게 찍었으면 끝까지 아. 가서 자기가 다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뭔가 풀로 찍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뭐 어떤 단일화 플랜까지 상정해두고 있는 대로 다 끌어가지고 썼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럴 수 있죠. 거기까지 또 봐야 근데 돼요.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밑에서 예, 협상이 진행됐다면은 예. 플랜카드라든가 이 홍보물을 풀로 할 건데 제가 보기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절대 안 할 것처럼 지금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일화를 안 할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요. 예. 김문수 후보 얘기하다가 이준석 후보 얘기까지 가긴 했는데 그럼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손절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전광훈 손절도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손절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편성하지도 않는 예. 그런 흐리멍텅한 전략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늙은 캅 김문수, 젊은 캅 김용태, 김용태.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하는 거죠. 예. 김문수는 보수 우파들에게 어필하고, 예. 김용태는 중도 우파들에게 어필하고, 예. 이렇게 이제 갈라치기 전술로서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분 말씀 듣고 나서 약간 좀 충격적인 게 이게 내란 사건 이후에 기호 2번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와 관련돼서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망언집 관련된 보도도 있었고 과거에 있었던 뭐 어떤 극우적인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에 육박하는 득표율이 나온다라는 거는 저는 제 상식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아서. 그거는 김문수가 좋아서 찍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싫어서 찍는 거예요. 저 민주당이 그 발상의 그래요?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예. 민주당 이제 주류예요. 사실 2017년 그 촛불혁명 이후 민주당은 주류였는데 예. 본인들이 주류인지 몰랐어. 참. 아니 하는 정치 행태가 다 야당이 하듯이 하잖아요. 예. 예. 참 이게 저는 들으면서도 그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약간 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자, 5월 18일입니다. 이게 선관위 초청 첫 TV 토론회가 5월 18일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TV 토론에서 우리가 어떤 장면들이 좀 예상 가능한지 만약에 각자가 뭐 이제 후보의 그림들을 좀 예상을 해보시면 어떤 전략들로 승부를 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4명이 참석하지 예, 않습니까? 4명이 참석하는데 준석이를 무시해야 돼요. 공격이 들어와도 물고 뜯고 할 거야 아마 네. 이준석이. 이준석을 무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당히 품격 있게 김문수 후보와 예. 정책 토론을 끌고 나가야 돼요. 정책 토론. 네네네. 예. 근데 또 요즘에 공약 내는 거 보면 이준석 후보도 정책을 또 안 내는 게 아니니까 정책과 관련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아예 그냥 정책 무시할 토론을 하면 되죠. 네네. 정책 토론 뭐 점잖게 다이러듯이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이 TV 토론이라는 것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나의 한 가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자, 내란 종식과 이재명은 안정된 리더십으로서 민주 선진국으로 끌고 간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예. 그거만 던지면 되는 거니까 예. 아마도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 예. 제가 이미지 싫어하지만 예. TV 토론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 이재명 후보가 썼더라고 이미 네. 목계의 리더십, 나무닥. 누가 쫓든 건드리든 간에 예. 든든하고 의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목계의 리더십. 예. 제가 2016년 책에서 쓴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네.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토론회 보면서 와 정말 최고의 입담가인 예. 논리가인 노무현 대통령이 예. 정몽준을 처참하게 바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반대였어요. 노무현이 쩔쩔매고 정몽준이 기세등등하게 큰 소리도 쳐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결국 누구로 단일화됐어요? 노무현. 노무현으로 됐죠. 2006년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김문수와 유시민이었습니다. 예. 토론 누가 잘했을까요?
당연히 유시민 작가가 아유, 잘하죠. 뭐 정말 압도를 했죠. 예. 근데 누가 경기도지사가 됐어요? 김문수가 됐죠.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 일반의 정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 말을 잘하는 놈이 정치인이 우리에게 사기를 칠 수 있다. 이런 공포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박진영 비평가 말씀대로 예.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 있는 네. 품위 있는 태도를 취하면서 할 말은 다 돼. 근데 토론에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준석은 보나마나 네. 막 그냥 그 노땅, 공격을 구태 이렇게 해서 이재명 김문수 후보를 몰아세울 것이 확실합니다. 예. 그러나 말리면 안 돼요. 예. 정말. 근데 또 국민의힘 경선으로 우리가 또 판을 좁혀 보면 사실 그 토론 4자 토론도 있었고 뭐 8강 토론도 있었고 다 봤지만 김문수 후보의 어떤 경쟁력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후보가 될 줄 몰랐는데 됐잖아요. 김문수가 토론 잘하는 걸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김문수 토론 못 해도 돼요. 그렇죠. 토론 그렇죠. 못 한다고 해서 표가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반대로 이런 거예요. 네. 한동훈이 그 홍준표가 공격을 하잖아요. 또 예. 그렇게 깐죽거리십니까? 그러면은 예. 그 뭐 야유를 하면 조롱하잖아요. 예. 한동훈이 아이고 연세도 있으신 선배님이 저한테 너무 과하게 그러십니다. 예. 저도 다시 뭐 예의를 지킬 테니까 선배님 예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이랬더라면 한동훈 됐을 거예요. 그거 예. 어떻게 했어요? 유치하군요. 그러니까 예.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그 이준석하고 예. 한동훈은 비슷한 오류를 비슷한 수준의 범했거나 범할 겁니다.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보고 싶은 게 한동훈 후보 전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어떤 토론이 우리가 언젠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언제 볼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기대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되게 유사한 캐릭터여가지고 겹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말 그 어떤 죄송한 얘기지만 보는 맛은 있을 것 같다. 엔터테인먼트 차원에서 네. 그 상상이 갑자기 들었고요. 아유 참. 예, 많은 분들이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의 한동훈 성대모사를 좋아하시네요. 예,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 얘기 좀만 더 해보면 오늘 사실은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게 영상 보고 사실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어제 저희가 다루지 못한 내용이라서 그 가락시장 가가지고 그 미스 가락시장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고 나서 기사로 보고 궁금해서 영상을 다시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그 김문수 후보의 표정에 뭐 악의가 있느냐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2025년에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성인지 아닌가요? 감수성이 없는 거죠. 그죠? 80년대 그 사람인 거예요. 아직도 저분. 아니 그 저는 그 문제보다는 예. 그 무슨 미인 대회를 열어 가지고 그 상권을 살리겠다 이런 구상 자체가 이게 얼마나 구닥다리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미인 대회를 열면 아니 가락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 서울에 있어요. 예. 수도 서울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나 할 그런 미인 대회를 연다? 예. 요즘 지방자치단체도 잘 안 해요. 안 해요. 많이 줄어드는 없어졌어요. 추세죠. 아니 하는 것도 있는데 있지만 영양인가 가니까 예. 미스 고추 선발 대회가 있더군요. 아니 뭐 그 각 지역 상품에 대한 그런 여러 그 품목별로 다 있었는데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 네. 이런 흐름을 예. 감지도 못하고 예.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미인 대회를 열면은 틀림없이 가락시장이 살 것이다. 예. 이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래된 낡은 그리고 아주 차라리 가락국수 먹기 구태의연한 대회라는 거죠. 그렇지. 예. 응? 가락국수 먹기 되는 소비라도 되니까. 아니 그러죠. 그러면 그 예. 미스 가락시장은 뭘 합니까? 내내 그 시장에 상주하면서 예. 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아니 뭐 이제 그 가락시장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현진 의원을 지목하며 미스 가락시장 얘기를 꺼낸 거니까 이게 사실 꼭 옆 앞에 있는 사람 지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스 땡땡 뭐 이런 발언이라는 게 2025년에는 안 맞는 발언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운동 첫째 날이었는데 대선 주자가 그 발언이 나왔다는 게 저는 조금 시대 뒤떨어진 충격적이어서. 꼰대죠. 예. 여전히 한 그 아스팔트 그 보수 운동을 하던 시절의 김문수 네. 혹은 과거의 그 김문수가 도드라진 장면이 아니었나. 참 그 대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이제 예. 전광훈과 함께 네네. 정치를 했던 김문수를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이 이미지를 떨궈내지 못하면 중도 마음 못 잡습니다. 전광훈이 어떤 사람입니까? 극우의 상징 아니에요? 예. 아스팔트 보수의 또 상징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김문수하고 뭐 거의
영혼의 예. 단짝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마당이라면은 예. 그러면 전광훈 생각나서라도 김문수한테 표주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절연하는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그쪽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 건데 네. 쉽겠냐 이거예요. 이제 20일 남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도 잠시 다뤘습니다만은 그 박종진 박종진 지금 위원장인데 이제 그 직함을 까먹었어요. 어제도 그 라디오에 그 출연한 발언들이 화제가 됐는데 뭐 그렇게 금방 그 전광훈과 사이가 멀어질 수 있겠느냐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은 전략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은 완전히 김문수는 얘기하지 않아도 그 측근들이 그렇죠. 김문수와 전광훈은 아무 상관이 없다. 엮지 그렇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예. 뭐 어떻게 과거를 그렇게 절연할 수 있느냐. 그러더니 지금 또 윤석열하고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김문수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중도들 보고 나 찍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어쨌든 표의 결집 때문에 또 이렇게 뭐랄까 김문수 후보가 진짜 뭐랄까 불편한 좀 가정이지만 40%까지도 획득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셨고, 자 아까 제가 잠깐 헷갈렸던 김문수 후보 캠프의 박종진 전략기획본부장이라고 하네요. 과거 앵커 출신. 앵커 출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쾌도난마했던. 예. 옛날에 그렇게 눈치가 없나 언론인 출신이? 그 양반하고 저하고 좀 일화가 있습니다. 예. 예전에 채널A에 제가 예, 예. 2013년에 출연을 했어요. 어. 그 정봉주 전 의원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예. 근데 이제 워낙 또 이제 종편하고 각을 세운 마당이어서 예. 거기 나가는 게 좀 많이 스스로 이상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방을 좀 하고 나와야겠다. 예. 이제 거기 가서 한 방 하고 나서 한 마디 하고 나서 두 번 다시 부르질 않습니다. 뭘 얘기했냐면은 예. 종편의 취지에 걸맞게 예. 북한을 막 비난을 합니다. 제가 예. 북한을 비난하면서 예. 아니 이 부끄럽게 3대 세습을 했다고. 근데 예. 동아일보가 3대 세습했거든요. 응? 그 얘기하면서 진짜요?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도 이런 북한하고 닮아가지고 3대 세습하는 언론이 있다. 그 얘기를 진짜 하셨다고요? 했어요. 잘했어요. 채널에 가셔가지고. 네. 그러더니 막 그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니까 예. 카메라가 들어가지 않는 박종진이 쾌도난마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2012년에 이제 종편 통과되고 나가지고 한 뭐 13, 14, 15년 그때까지 굉장히 큰 인기였었죠. 예, 네. 그래서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박종진. 채널A에 있다가 또 TV조선도 갔다가 그랬어요. 그 어디 그 모 회사 대표이사도 지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 그, 예, 저 예, 케이블 예. 관련해서. 맞습니다. 예, 예. 김문수 후보 캠프의 박종진 전략기획 본부장이라고. 야 전략기획본부장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전략 전광훈과 김문수 후보는 상관이 많다. 네. 함부로 끊을 수 없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상관이 많다라는 정확한 표현보다는 응, 그때 언급했던 내용이 응, 그렇게 빨리 응. 사랑 관계를 끊기 어렵다. 네 이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잠시만요. 이제 예. 이건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거는 잠시 뒤에 그 전광훈이랑 친해요 질문에 김문수 측으로 출연한 박종진 본부장이 뭐 멀어질 이유가 있겠나라는 발언을 하셨다고 멀어질 하네요. 이유가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친한 관계 유지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어떤 이제 배치가 좀 된다라는 야, 것이죠. 이 집안은 하여튼 되는 일이 없구만. 되는 일이 없어. 참 이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떠한 또 영향을 주는지는 이제 언박싱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